미국 보스턴의 한 강당이었습니다. 500명이 앉아 있었죠. 학생들, 학부모들, 이사회 임원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 17세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세상 무서운 게 없던 애였습니다. 그 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자기가 쓴 글이 떴죠. 후진국 체험학습, 전쟁국가, 좋아요 847개.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상당히 술렁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교장이 벌떡 일어섰죠. 중단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주일 전 이들은 어느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후진국이라고 비웃었던 나라, 전쟁국가라고 조롱했던 나라, 고작 7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후진국 체험학습인가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7세 소녀의 한마디였죠. 에바 콜린스. 보스턴 명문 세인트 아델라인 아카데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생입니다. 이사회 임원의 딸이기도 하고요. 저는 회의실 뒤편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클 리드입니다. 20년간 뉴욕 경찰청에서 도시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온 사람이죠. 지금은 도시 안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는 여학생 30명의 한국 수학여행 안전검증 보고서였습니다. 솔직히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삼성 스마트폰 몇 개 만든다고 선진국입니까? 휴전선 코앞에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나라 아닙니까? 그날 교장이 수학여행지를 발표하자마자 에바가 손을 들었습니다. 파리도 있고 런던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이냐고 따졌죠. 다른 학생들도 가세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 아니냐? 위험하지 않냐?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에바가 한마디 더 던졌죠. 선생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거 가난한 나라 가서 봉사활동하면 대학 스펙에 도움된다 그런 거죠?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교장 얼굴이 붉어졌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똑똑한 애로군. 저라도 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에바와 마주쳤습니다. 그 애가 저를 보더니 대뜸 물었죠. 컨설턴트님, 한국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고 했습니다. 에바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뭐가 있는지는 알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케이팝이랑 김치 말고 뭐가 있어요? 그거 보러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게 없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에바가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한국 수학여행 강제당함. 해시태그는 전쟁국가, 후진국,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 게시물이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렸죠.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렸습니다. 댓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북한 구경 잘하고 와라. 방탄소년단한테 사인이라도 받아와라. 불쌍하다 진짜. 저는 그 게시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그냥 확인 작업이겠군. 후진국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서 쓰면 끝이죠. 11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죠? 저는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는 보통 40분에서 1시간을 기다립니다. 뉴욕 JFK도 비슷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미리 말해뒀습니다. 최소 30분은 각오하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줄이 없었습니다. 기계 앞에 서자마자 화면이 떴고 여권을 갖다 대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얼굴 인식, 지문 확인, 10초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바의 목소리가 들렸죠. 잠깐만요. 벌써 끝난 거예요? 이게 입국 심사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간 데이터를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 숫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입국 심사 10초. 저는 아직도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히드로 공항 평균 47분, 뉴욕 JFK 35분. 이건 제가 20년간 쌓아온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10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 특별 게이트였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우연히 한가한 시간대에 걸린 거라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환승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여기서 진짜 민낯이 드러날 거라고요. 공항은 꾸밀 수 있습니다. 관광객 보여주기용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지하철은 못 속입니다. 그 나라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곳이니까요. 인프라의 진짜 수준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뉴욕 지하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그걸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역사 안에 들어서면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쥐 냄새, 쓰레기 냄새, 오줌 냄새가 뒤섞인 거죠. 플랫폼에 서 있으면 선로 위로 쥐가 돌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때로 움직이죠. 뉴욕 시민들은 그걸 보면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게 일상이니까요. AM 뉴욕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역에 서식하는 쥐는 200만 마리 이상입니다. 역당 평균 수천 마리가 산다는 얘기죠. 열차가 언제 오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배차 간격이 8분에서 12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공식 발표일 뿐이죠. 실제로는 20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장이요? 일상입니다. 신호 문제로 지연됩니다. 이 안내 방송을 안 듣는 날이 없죠. 냉방이 안 되는 칸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40도 가까운 열차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뉴욕입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대중교통 현실이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쥐 냄새, 쓰레기 냄새, 오줌 냄새.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30년간 당연하게 맡아왔던 그 냄새가 여기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감기에 걸린 건가 싶었죠.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냄새가 없었습니다. 선로를 봤습니다. 쥐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선로가 보이지 않았죠.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선로에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였죠. 뉴욕에서는 매년 50명 이상이 지하철 선로에서 사망합니다. 밀리거나 자살하거나 술에 취해서 떨어지거나. 저는 그 데이터를 수년간 봐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걸 구조적으로 해결해버린 겁니다. 아예 떨어질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 도착까지 1분 47초.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2분도 안 된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뉴욕에서 2분 배차 간격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러시아어에도 8분은 기본이거든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1분 47초 만에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방이 시원했습니다. 좌석이 깨끗했죠. 바닥에 껌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터졌습니다. 터널 안에서요. 달리는 열차 안, 지하 터널 깊숙한 곳에서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터널 들어가면 신호가 완전히 끊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지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영상통화도 가능했습니다. 에바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에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리드, 저 지금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후진국이라고 들었거든요. 전쟁 위험 국가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쥐도 없고 냄새도 없고 와이파이도 터지고. 이게 후진국이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뉴욕은 뭐예요? 쥐가 선로에서 때로 돌아다니고 열차는 맨날 늦고 터널 들어가면 인터넷 끊기는 뉴욕은요? 그게 선진국이라고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17세 소녀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도 똑같이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20년간 데이터를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펼쳐지고 있었죠.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신호,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어뒀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상 결론, 후진국 확인 후 안전우려 보고서 작성.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 문장 위에 천천히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새로운 메모를 적었죠. 재검토 필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홍대 거리로 나갔죠. 자유시간을 주기 전에 안전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밤 11시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멈춰 서야 했습니다. 먼저 뉴욕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살아온 도시입니다. 뉴욕에서 여성이 밤에 혼자 걷는다는 건 도박입니다. 운이 좋으면 무사히 집에 도착하고 운이 나쁘면 뉴스에 나오는 거죠. 2022년 1월 맨해튼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40대 여성이 플랫폼에서 밀려 사망했습니다. 대낮이었어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죠. 2023년에는 브루클린에서 퇴근하던 30대 여성이 칼에 찔렸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범인은 아직도 못 잡았죠. 제 딸이 22살입니다. 맨해튼에서 일하고 있죠. 저는 매일 밤 문자를 보냅니다. 집에 잘 들어갔냐고요. 답장이 올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30년간 도시 안전을 분석해온 전문가가 자기 딸 귀갓길을 걱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뉴욕입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수도라는 곳에서 여자들이 밤마다 공포에 떨며 걸어야 합니다.
홍대 거리 밤 11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고개를 숙인 채 폰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데도 속도를 높이지 않았죠. 콧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 거실을 걷는 것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자가 밤에 혼자 걸으면서 뒤를 안 돌아본다고요?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무섭지 않다고요? 제 딸은 평생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뉴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더 충격적인 광경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예요. 학원 가방을 메고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나왔죠. 천천히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상이라는 듯이요. 미국에서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아동 방치로요? 부모가 조사를 받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겠죠. 밤 11시에 초등학생을 혼자 내보내다니 저 부모는 정신이 있는 거냐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골목골목을 확인했습니다. CCTV가 있었습니다. 어디에나 있었죠. 건물 모서리, 가로등 기둥, 골목 입구, 사각지대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CCTV 약 45만 대. 뉴욕은 맨해튼 중심가를 벗어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에바가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 거리를 돌아다니고 온 모양이었죠. 표정이 묘했습니다. 미스터 리드, 저 방금 편의점 갔다 왔거든요. 가방을 밖에 두고 들어갔어요. 바닥에 그냥 놓고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뉴욕에서 그랬으면 10초 안에 사라집니다. 가방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죠. 5분 있다가 나왔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지퍼도 안 열렸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바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죠. 미스터 리드, 저 지금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17년간 믿어왔던 게 다 거짓말인 것 같거든요. 미국이 최고라고 배웠어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후진국이라던 나라에서 여자들이 밤에 혼자 걸어요. 아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녀요. 가방을 길에 두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이게 후진국이라고요? 그럼 미국은 뭐예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30년간 뭘 본 거지? 미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건가? 세계 최강 대국이라면서 자국민 여성도 보호 못하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입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한국한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미국한테 화가 난 거죠? 아니, 그동안 눈 뜨고도 못 봤던 저 자신한테 화가 난 겁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죠. 지안 분야, 미국 완패. 펜을 놓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깨끗했죠. 이 나라 사람들은 알까요? 자기들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여자가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마 모를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 당연함이 저한테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에바가 다쳤습니다. 명동 거리를 구경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끗한 거였어요.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이군. 미국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병원에 간다는 건 하루를 통째로 날린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하루가 아닙니다. 돈도 날리고 정신도 날리는 겁니다. 미국 응급실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 4시간입니다. 이건 평균이에요. 운이 나쁘면 8시간도 기다립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3년 전에 등산하다가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응급실에 갔죠. 접수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 제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4시간 반 만에 겨우 진료실에 들어갔죠. 엑스레이 찍고 깁스하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총 5시간이었어요.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2,800달러. 우리 돈으로 370만 원입니다. 발목 빈 걸 하나예요.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삐끗한 거예요. 37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정형외과가 있다고요. 저는 에바를 부축하며 생각했습니다. 최소 2시간은 각오해야겠군. 에바한테 말했죠. 오래 기다려야 할 거라고요. 책이라도 가져갈까 하고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여권을 보여주고 증상을 설명했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대기실에 앉으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번호표도 안 뽑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 바로 진료 가능하다고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에바의 발목을 살펴봤죠. 엑스레이 찍자고 했습니다. 복도 끝방으로 갔습니다. 찍었습니다. 1분도 안 걸렸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뼈는 이상 없고 인대가 늘어난 거라고요. 찜질하고 며칠 쉬면 된다고요. 파스랑 진통제를 처방해 줬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5분이었습니다. 접수부터 처방전 받기까지 35분. 저는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추가 검사는 안 합니까? 전문의 상담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단순 염좌라서 충분히 확인됐다고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 진료에 4시간이 걸립니다. 여기는 35분이라고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는 단단히 각오했습니다. 외국인이고 보험도 없으니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에바,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비용 처리 어떻게 할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이 금액을 말해줬습니다. 5만 원입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얼마라고요? 5만 원이요? 미국 돈으로 40달러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진료받고 약값까지 포함해서 5만 원이라고요? 에바가 물었습니다. 미스터 리드, 이게 전체 비용이에요? 나중에 청구서 또 날아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직원한테 다시 확인했습니다. 추가 비용 있습니까? 없다고요. 이게 전부라고요. 저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죠. 에바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스터 리드, 저희 엄마가 작년에 맹장 수술했거든요. 청구서가 4만 달러였어요. 보험 처리하고도 8천 달러 냈고요. 지금도 할부로 갚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발목 치료가 40달러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미국 맹장 수술 4만 달러, 한국 발목 치료 40달러. 이게 같은 지구상의 나라입니까? 미국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이 매년 50만 명입니다. 의료비 파산이 개인 파산 사유 1위예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갑니다. 청구서가 무서워서요.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나라. 그게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에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후진국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후진국에서 35분 만에 치료받고 40달러 냈어요. 선진국에서는 4시간 기다리고 수천 달러 내야 하는데요. 뭐가 선진국이고 뭐가 후진국인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알까요? 35분 만에 진료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5만 원에 치료받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건지 아마 모를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그 당연함이 저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죠. 의료 시스템. 비교 자체가 신뢰다. 한국 압승. 귀국 이틀 전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죠. 교장 직통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열어보고 손이 굳어졌습니다. 귀국 후 발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 주십시오.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될 경우 컨설팅 비용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폄하하는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밥줄을 건드린 겁니다. 컨설팅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에요. 보고서 하나에 4천만 원. 그 돈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쓰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학교가 원하는 대로 써줄까? 한국 괜찮았지만 미국이 더 낫다고 쓰면 되잖아. 적당히 포장하면 되잖아. 누가 알겠어? 학생들은 금방 잊어버릴 거고 나는 돈 받고 끝내면 되는 거야. 20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써왔죠. 그게 프로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개인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만족이 전부죠.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았는데 한 글자도 못 쳤습니다. 지난 5일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10초 만에 끝난 입국 심사, 쥐 한 마리 없는 지하철, 밤 11시에 혼자 걷는 여자들, 35분 만에 끝난 진료, 5만 원짜리 병원비. 이걸 못 본 척하라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배였습니다. 들어오더니 말하더군요. 자기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고요. 미스터 리드,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도 연락했어요.
발표 내용 사전 검토하겠대요. 학교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발표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요. 이바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솔직히 무서워요. 제가 뭘 봤는지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애들이 저 뭐라고 할까요? 배신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미국 갔다고요. 이사회 임원딸이 미국 욕했다고요. 저는 에바를 바라봤습니다. 17세 소녀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죠. 이해가 됐습니다. 이 애한테는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입지, 친구들 시선, 아버지 체면 다 걸린 거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거짓말할 거야. 에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에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스터 리드, 저 5일 전에 SNS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해요. 후진국이라고 했어요. 전쟁 국가라고요. 그 게시물 아직도 안 지웠어요. 좋아요가 800개 넘게 달렸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든 거였잖아요. 이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했으니까 진실로 끝내고 싶어요. 창피하지만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에바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5일 전 공항에서 코웃음 치던 애가 맞습니까? 후진국 체험학습이라고 비웃던 애가 맞습니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사실대로 쓸 거야. 3만 달러 날아가도 상관없어. 에바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돈 안 받아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데이터를 믿고 살았어. 근데 그 데이터가 말하잖아. 한국이 앞서 있다고. 그걸 숨기면 내가 20년간 뭘 한 거야. 숫자 조작하는 사기꾼이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이 아니야. 사실을 숨기는 게 모욕이지. 미국한테든 한국한테든. 에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두려움 대신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죠. 저도 발표할게요. 제가 틀렸다고. 애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서울 안전검증 보고서, 결론, 한국 우위, 미국 열위.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3만 달러는 날아갈 겁니다. 교장은 화를 낼 거고요. 어쩌면 업계에서 소문이 날 수도 있죠. 의뢰인 말 안 듣는 컨설턴트라고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니까요.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이니까요. 저는 20년간 숫자를 믿어왔습니다. 그 숫자를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귀국했습니다. 보스턴 공항에 내리자마자 현실이 밀려왔죠.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줄이 안 줄었습니다. 47분 만에 겨우 통과했죠. 에바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스터 리드, 이거 실화예요? 인천공항에서는 10초 걸렸잖아요. 47분이요? 여기가 진짜 미국 맞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국이랑 다르다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배웠던 나라가 왜 이러냐고요.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에바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지금 혼란스러워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이 후진국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여기가 후진국 같아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에바를 바라봤습니다. 이 애 눈에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오만함이 사라지고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발표는 3일 후로 잡혔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수학여행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죠. 저는 보고서를 완성해서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그날 오후 교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교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제 보고서가 모니터에 띄워져 있었죠. 빨간 밑줄이 온통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뉴욕보다 낫다는 부분, 한국 치안이 미국보다 안전하다는 부분, 한국 의료비가 미국의 1%도 안 된다는 부분, 전부 빨간색이었습니다. 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보고서냐고요. 미국이 후진국처럼 보인다고요. 학부모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세인트 아델라인 아카데미가 반미 학교라는 소문이 날 거라고요. 당장 수정하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이니까요. 교장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죠. 제 계약서였습니다. 의뢰인 만족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고집하면 컨설팅 비용 3만 달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만 달러? 석 달치 생활비입니다.
집 렌트비, 딸 학자금, 보험료. 그 돈이 날아가면 당장 다음 달이 막막했죠. 교장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미스터 리드, 당신 이 업계에서 20년 일했다고 했죠? 이 보고서 그대로 발표하면 다시는 일 못할 줄 알아요? 제가 학부모 네트워크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보스턴 사립학교 교장들 다 제 친구예요. 당신 이름 석자 일주일 안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대놓고 협박을 하는 거였죠. 3만 달러만 날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까지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여기서 물러서면 돈도 받고 커리어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 괜찮았지만 미국도 나름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수정할 생각 없습니다. 교장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도 상관없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20년간 데이터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 데이터를 배신하면 제가 20년간 쌓아온 게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블랙리스트보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말했죠.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발표장에 참석할 겁니다. 필요하면 중간에 개입하겠습니다. 저는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에바가 서 있었죠.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3만 달러 날렸어.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갈 거야. 근데 괜찮아. 후회 없어. 에바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블랙리스트요? 다시는 일 못하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하고 돈 받느니 진실 말하고 굽는 게 낫습니다. 에바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죠. 저도 준비됐어요. 첫 슬라이드 뭔지 아세요? 제가 출발 전에 올렸던 그 게시물이에요. 후진국이라고 썼던 거요. 800명이 좋아요. 누른 그 거짓말이요. 그걸 먼저 보여주고 시작할 거예요. 저는 에바를 바라봤습니다. 이 애가 진짜 해낼 수 있을까 싶었죠. 전교생 앞에서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어른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에바가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다리가 떨려요. 근데 미스터 리드가 커리어 다 걸면서 진실 말하겠다는데 저는 자존심 하나 못 걷겠어요? 그건 비겁한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교장이 개입하겠다고 했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발표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 마이크를 뺏을 수도 있고 학부모들을 동원할 수도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죠. 3일 후 강당 전쟁이 시작된다.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랐죠. 학생 5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도 뒷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요. 맨 앞줄 중앙에 교장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옆에는 이사회 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에바 아버지도 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무대 옆에 섰습니다. 에바가 먼저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학생 대표 발표가 먼저고 제 안전검증 보고서가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에바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화면에 뜬 건 에바 본인의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강제당함. 해시태그 전쟁국가, 후진국, 시간 낭비. 좋아요 847개. 댓글 수백 개. 저는 에바 아버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에바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후진국 체험학습이라고요. 전쟁 국가에 왜 가냐고요. 847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에바가 슬라이드를 넘겼죠.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심사 10초, 보스턴공항 47분, 서울 지하철 배차 강역 2분, 뉴욕 지하철 평균 12분,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100%, 뉴욕 지하철 0%, 서울 강력 범죄율 인구 10만 명당 0.96건, 뉴욕 3.8건. 서울에서 밤 11시에 혼자 걸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이어폰 끼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편의점 앞에 가방을 두고 들어갔습니다. 5분 후에 나왔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10초 안에 사라집니다. 에바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병원 영수증 사진이 떴죠. 제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35분 만에 진료가 끝났습니다. 비용은 5만 원이었어요. 40달러요. 저희 엄마가 작년에 맹장 수술 받으셨거든요. 청구서가 4만 달러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발목 치료가 40달러인데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이 4만 달러예요.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죠. 교장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에바가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한국은 전쟁 위험 국가고 후진국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후진국이라고 비웃었던 나라에서 여자들이 밤에 혼자 걸어요. 아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해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아요. 그게 후진국이라고요? 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며 말했죠. 에바 양, 거기까지 하시죠. 발표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에바가 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에바에게 쏠렸죠. 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에바 양, 이건 학교 행사입니다.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에바가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게 규칙 위반인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2초, 10초,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죠. 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대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죠. 에바 옆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리드입니다. 20년간 도시 안전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 아닙니다. 교통, 치안, 의료 시스템에서 미국을 압도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입니다. 교장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미국을 모욕하는 겁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는 게 모욕입니까? 미국이 최고라는 환상 속에 살면서 발전을 멈추는 게 진짜 모욕 아닙니까? 교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바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죠. 저는 미국을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한국이 앞으로 간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처럼요. 강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났군. 이대로 묻히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맨 앞줄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에바 아버지였습니다. 이사회 임원, 학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부모 중 한 명이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교장도 멈춰섰습니다. 에바 아버지가 천천히 손뼉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학부모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요?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 됐고 20명이 됐고 100명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뒤덮였죠. 저는 에바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17세 소녀가 500명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요? 친구들 앞에서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죠. 그 용기가 강당을 바꿔놓았습니다. 교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죠. 저는 3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어쩌면 커리어도 끝났을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으니까요.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 그리고 17세 소녀의 용기를 목격했다는 사실, 그게 3만 달러보다 값진 거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에바가 그날 밤 영상을 올렸습니다. 강당 발표 전체를 친구가 몰래 녹화해뒀더군요. 에바가 그걸 편집 없이 그대로 SNS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17세 미국 학생이 한국에서 배운 것. 내가 틀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10만, 50만, 100만. 이틀 만에 5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죠. 찬반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미국 보수 언론에서는 반미 세뇌 교육이라고 공격했고 진보 언론에서는 용기 있는 진실 고백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일주일 후 에바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에바가 폰을 내밀더군요. 화면에 댓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죠. 미스터 리드, 이거 번역기 돌렸는데요. 읽어볼래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에바가 번역된 내용을 읽어줬죠. 저는 73세 한국 할아버지입니다. 평생 미국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이 우릴 도와줬으니 감사해야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항상 고개 숙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영상 보고 처음으로 어깨가 펴졌습니다. 17세 미국 아가씨가 한국에 앞서 있다고 인정해줬어요. 손녀 같은 아가씨가요. 이 할아버지는 오늘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이 수백 개예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보내주신 거요. 평생 미국한테 주눅 들어 살았는데 이 영상 보고 힘이 났대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대요. 어떤 분은 손주한테 이 영상 보여줬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에바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협박 메시지 300개 넘게 받았어요. 배신자라고요. 미국을 팔아먹은 년이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온 응원 메시지가 3,000개예요. 10배나 돼요. 이분들이 저한테 힘을 주셨어요. 저 한국어 배우기로 했어요. 내년에 한국대학교 교환학생 신청할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한국과의 자매학교 협정이 통과됐죠. 에바 아버지가 안건을 제출했고 찬성 8표 반대 2표였습니다. 반대한 2명 중 1명이 교장이었죠. 그 교장은 2달 후 사임했습니다. 공식 사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진실을 막으려 했던 사람의 결말이 그랬습니다. 저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거라던 협박이 무색해졌죠. 정직한 컨설턴트,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는 전문가, 그런 평판이 생겼습니다. 의뢰가 밀려들었죠. 3만 달러를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에바가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후진국이라고 썼습니다.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후진국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무지라는 후진국에서요. 한국이 저를 깨워줬습니다. 우월함이 아니라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좋아요가 10만 개를 넘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밤거리가 보였죠.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여자들이 밤에 혼자 걷지 못합니다. 지하철에 쥐가 돌아다니죠.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파도 못 갑니다. 저는 20년간 데이터를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 데이터가 분명히 말하고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도시 시스템과 안전과 의료에서는 이미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22살. 맨해튼에서 일하는 딸이요. 매일 밤 귀갓길을 걱정하며 문자를 보내던 제가 떠올랐죠. 답장이 올 때까지 잠을 못 자던 밤들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행 가자고 말할 겁니다. 한국으로요. 여자가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30년간 아빠로서 못해준 게 있습니다. 안전한 밤거리를 걷게 해주는 거요. 미국에서는 평생 못해줄 일이었죠. 한국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딸이 받았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보여주고 싶은 나라가 있어. 마이클 리, 20년간 도시 안전을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데이터만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이었죠. 입국 심사 10초. 지하철 배차 2분. 밤 12시에 혼자 걷는 여자들. 35분 만에 끝나는 진료. 5만 원짜리 병원비. 20년간 믿어온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에바 콜린스. 17세 미국 명문가 소녀였습니다.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비웃었던 애였죠. 그 애가 500명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강당을 뒤흔들었습니다. 73세 한국 할아버지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평생 미국한테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이 영상 보고 처음으로 어깨가 펴졌다고요. 그 댓글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도시 시스템, 치안, 의료에서는 이미 선두에 서 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것. 미국인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